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이제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미장도 3일 연속 오르고 있고 국장도 3일 연속 오르고 끝났습니다. 2025년 S&P 500은 지금까지 16.9%가 올랐고 나스닥은 21%가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국장이 뭐 70%가 넘는, 코스피가 70% 넘는, 그리고 코스닥이 3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미장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약간 박탈감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미장의 이 꾸준함은 우리가 이 미장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이 이 핀비즈에 이 비주얼라이즈 돼 있는 도표를 많이 쓰시길래 저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 초록색이 눈에 좋다고 하는데 초록초록한 이쪽 섹터가 이제 좋죠. 이거 이제 올해 숫자를 뽑아 본 건데요. 엔비디아 뭐 36% 올랐고 구글 63% 올랐고 어쨌든 이 빨간색 안쪽이 이제 기술주들이 주로 많은 섹터 쪽이긴 한데 이렇게 나스닥의 강세는 뭐 기술 중심의 이 세상이 계속되는 한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주식 관련된 유튜브를 한다 그러니까 제 주변의 분들이 저한테 꼭 딱 한 종목만 좀 가르쳐 달라고 뭐 이런 분들 가끔 있는데요. 사실 뭐 주식 투자가 그렇게 심플했으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 텐데 말이죠. 공부 좀 하라는 얘기는 잘 안 듣고 꼭 한 종목만 꼽아 달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보면은 이런 한 종목, 세 종목 이런 거에 이제 좀 그 제목을 달았을 때, 썸네일을 달았을 때 조회수가 잘 나오던데 저도 그래서 오늘은 한 종목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앞서서 보셨겠지만 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한 게 이제 미국 대표 지수, 그 중에서도 이제 성장률이 많이 높은 나스닥 지수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나스닥이 이제 90년대부터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계속 보여줬고 뭐 이때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인생이 바뀌었겠죠. 물론 이런 뭐 변동성이 큰 부분이 이제 특히 나스닥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뭐 너무 높아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 20년간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이 까먹었을 때보다 플러스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사실 미국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 투자 워낙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흔들린다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벌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게 이제 나스닥이고 S&P 500이고 해서 다 이제 미국 지수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딱 한 종목만 사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승률이 높은 것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아마 제가 욕을 좀 덜 먹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나스닥 지수를 활용한 상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이제 배당도 많이 받고 싶고 상승도 따라가고 싶고 뭐 이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 배당을 많이 주면 상승을 잘 못 따라가는 게 요즘 나오는 상품들의 대부분 특징이긴 한데 이제 이런 그 투자자들의 불만을 좀 개선하려고 한 단계 진화된 커버드 콜 전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커버드 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화돼서 좋은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옵션 매도 비중을 이제 많이 낮추고 지수 성과 참여 기대율은 높이는 형태의 이제 전략들을 많이 쓰는데 물론 이것도 기초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또 뭐 구조가 조금 다르니까 조금 덜 까먹기도 하죠. 기존의 커버드 콜은 상승이 제한된다는 게 가장 큰 어떤 이제 불만 사항들이었는데 요새는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데일리 옵션을 매도해서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실행하는 이제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서 지수 성과를 약 90%는 따라갈 수 있는 상품들을 이제 내놓고 있고 고정 커버드 콜에서 90%에 고정시켰어요. 10%만 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타겟으로 뭐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저희가 분배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쓸 거예요 하는 이제 상품들이 나왔는데 실제 그럼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성과가 잘 나왔느냐를 이제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럼 지수 상승률 90%만 따라간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실 텐데 예를 들면 지금 25년에 나스닥 100하고 TR 기준 이 분배금과 이 주가 상승을 같이 합쳐서 비교를 해보면 토탈 리턴 기준을 비교해 봤더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 미만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이제 어저께까지의 숫자인데 22.09% 나스닥이 오른 거고요. 21.21% 그러니까 거의 한 0.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22%에 0.8%니까 물론 그것도 아깝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달이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수고로움을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숫자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조금 기간으로 다시 놓고 보면 1개월일 때도 뭐 차이가 이만큼, 3개월일 때 차이 이만큼, 6개월일 때 이렇고 이제 1년으로 가니까 조금 더 벌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더 벌어질 거예요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사람 따라 상황 따라 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달라지니까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다른 커버드콜 상품에 비해서는 꽤 성과를 잘 따라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본지수랑 차이가 덜 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매일 이제 옵션 매도를 하잖아요. 이게 데일리 커버드 콜이니까 이 그 매도하는 비중 자체를 탄력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제 옵션 매도 비중이 이렇게 보시면 한참 높을 때는 뭐 18%, 17%까지 갔다가 안 팔 때는 뭐 4%뭐 거의 2%, 3%를 파는 날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비중을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때 10%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옵션 매도를 적게 했다가 지금 요때 4월 달에 많이 내려갔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옵션 매도를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잘 따라가게. 물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것도 잘 따라가지만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도 잘 따라가게끔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시장의 변동성 따라서 옵션 매도의 이제 비중을 좀 조절을 했는데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는 옵션 매도를 조금 적게 해서 시장이 반등할 때 상승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활용을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본지수랑 차이가 굉장히 덜 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지수를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지수 상승에 따라서 분배금도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장기 상승 추세잖아요. 나스닥 자체는 장기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은 분배금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나스닥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만한 상황이고 나는 나스닥의 변동성이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S&P 500 커버드 콜 상품을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그 세 개의 차트가 막 겹쳐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하늘색이 이제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이고 이 오렌지색이 나스닥 100 요거는 이제 그 이 기초 지수를 이제 뭐 같이 해놨는데요. 분배금이 이제 다달이 나왔던 게 120원, 117원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다시 살아나면서 분배금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 되니까 분배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장기 투자해도 괜찮을 법한데? 라는 생각이 들만한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나스닥 관련된 커버드콜 상품들 투자 많이 하실 텐데 직투하시는 분들은 요새 잽Q, QQQI도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이거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종목은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 있고 총보수도 보니까 0.3몇 이랬던 것 같은데 0.25까지 낮아져 있더라고요.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건보료는 이제 절세 계좌를 활용해야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뭐 무엇보다 성과가 중요하니까 성과를 비교해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성과로 놓고 봤을 때는 QQQI가 19.2고 요거는 19.5, 요거는 15.5거든요. 그러니까 잽Q보다는 요 두 개가 훨씬 낮고 이제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도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데 1년 성과를 봤을 때는 이제 뭐 나스닥이 이렇게 되고 QQQI가 조금 더 나을 때도 있는데 올해만 놓고 보면 또 이렇게 뒤집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는 직투가 더 맞아요. 저는 양도소득세 내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배금은 어쩔 수 없이 세금 내야 되니까요.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직투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 종목을 사셔도 될 것 같고 총보수는 얘가 훨씬 낫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는 것도 단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년에 이제 분배금 타겟이 15%, 한 달에 1.2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후로 따져도 1%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분배율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올해도 작년에도 이제 나스닥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나스닥이 흘러내린다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아까 그 차트들 보시잖아요. 아주 장기로 놓고 보면 계속 올라간다고 놓고 봤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뭐 하는 관점에서 단 한 종목, 저를 자꾸 귀찮게 하는 지인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단 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여러분들의 단 한 종목은 어떤 건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10만 가야 되는데 지금 42,500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알림도 전체로 설정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ive your life.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